안녕하셨어요? 지혜로운 정약사입니다. 제가 1년 전에 소금물에 대한 영상을 올릴 때만 해도 소금이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요즘에 소금물을 드시면서 스스로 몸의 변화를 느끼고 나서는 이 저염식이 무조건 건강에 좋다라는 그 잘못된 건강 정보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짜게 먹는 것도 건강에는 안 좋지만 너무 지나친 저염식도 건강에는 좋지 않은 거죠. 물을 세포 안으로 끌어 넣어 주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물이 있어야 소금이 있고요. 소금을 먹어야 이 전해질 균형이 맞춰지면서 체액이 풍부해지고요. 그리고 세포 안으로 물을 끌고 들어가서 세포가 에너지를 낼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우리 몸에 체액이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은 소금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물은 많이 마시라고 하면서 소금은 먹지 말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소금물을 드신다고 해서 모든 병이 낫는 것은 아니에요. 소금물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체액이 메마르면서 나타나는 그런 병을 다스릴 때는 이 소금물이 가장 기본 조건이 되는 거죠. 현대인들은 지나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그리고 과도한 카페인의 섭취, 술, 담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몸 안에 있는 체액이 부족해지고요. 그리고 또 세포가 만성 탈수 상태가 되고 또 세포의 환경이 메마르면서 각종 병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죠. 우리가 물과 공기 없이 살 수 없듯이 세포도 물과 소금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바탕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다고 하는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를 제대로 못 봅니다. 영양제를 먹더라도 필요한 곳으로 잘 흘러 들어가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우리 몸이 순환이 잘 되고 대사가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영양요법에 소금물을 늘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약국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소금물을 드시면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는 점들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소금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은 어릴 때는 체중의 70%, 그리고 또 성인이 되면 60%, 노인이 되면 50%에서 55%를 차지합니다. 이 중에 세포 내액으로는 3분의 2가 있고요. 그리고 혈액이나 땀, 콧물, 타액, 림프액, 소화액, 점액, 뇌척수액과 같은 이런 세포 외액으로 3분의 1이 분포를 해요. 물은 혈액에 가장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이 근육, 피부, 뼈 순서입니다. 물과 소금은 세포와 체액의 원료이자 근육, 신경, 세포 간의 신호 전달, 그리고 소화, 흡수, 배설, pH 조절, 전해질의 균형, 항상성 유지 등 모든 생명 현상의 매개체 역할을 해요. 소금물을 드시면서 가장 많이 좋아지는 점은 첫 번째는 소화가 잘 된다는 겁니다. 성인이 하루 동안 분비하는 소화액은 구강에서 타액으로 1.5리터, 위장에서 위액이 2리터, 소장에서 담즙이 0.5리터, 췌장액이 1.5리터, 장액이 1.5리터로 총 7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위장을 움직이고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흡수하는 이 과정에 생각보다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하죠. 소금은 위산과 췌장액의 원료로도 쓰이고요. 소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물을 우리 몸에 저장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입맛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 저염식을 하기 때문에 이 탈수로 인해서 소화액이 적게 분비가 되고요. 그리고 또 위장 근육이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적당히 간이 되어 있는 음식을 드시게 되면 이 메말라 있는 소화액도 채워지고요. 그리고 굳어있던 근육도 부드러워지면서 소화도 잘 되고 입맛도 돌아와요. 두 번째, 피부가 좋아집니다.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시는데도 피부가 더 건조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소금은 안 먹고 물만 많이 마시게 되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죠. 이때 소변으로 물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전해질도 함께 빠지니까 이 세포 안에 전해질이 부족하게 되면서 이 물을 잡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세포는 탈수 상태가 되니까 피부가 더 건조해지는 거예요. 소금물을 드시면 이 체수분도 늘어나고 또 혈액량도 늘어나면서 피부가 촉촉해지고 또 혈색도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소금물은 아토피나 알러지, 한포진이나 습진 등과 같은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도 필수입니다. 세포가 상처나 세균 감염, 알러지 물질들로 인해 손상을 입게 되면 혈관을 확장시켜 백혈구와 같은 면역 물질들이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히스타민을 분비하는데요. 이때 염증이나 알레르기 작용이 과하게 일어나게 되면 가려움이나 발진, 통증 등이 생기게 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먹는 약이 항히스타민제입니다. 세포가 탈수 상태일 때 이 히스타민이 더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도 더 많이 생기는데요. 이런 세포의 탈수 상태는 개선하지 않고 항히스타민제만 계속해서 먹다 보면은 우리 몸은 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히스타민을 더 과하게 분비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리 이런 항히스타민제를 먹어도 효과를 못 보게 됩니다. 소금물은 세포의 탈수 상태를 개선을 해서 히스타민의 항상성을 맞춰주기 때문에 천연의 항히스타민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배변 활동이 좋아집니다. 하루 중으로 유입되는 수분량은 9리터이고요. 이 중에서 500ml 정도가 대장으로 이동을 해요. 대장에서 수분이 흡수되는 양은 400ml 정도이고요. 나머지 100ml는 대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만약에 체내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이를 메꾸기 위해서 대장에서는 400ml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이 흡수가 돼야 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변으로 배출되는 수분의 양은 더 적어져서 변비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간 열이 많은 분들은 그 열이 대장으로 배출이 되면서 장 점막이 메말라서 변비가 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그 열을 빨리 배출시키는 과정에서 설사가 되기도 합니다. 소금물을 드시면 열을 소통시켜서 간과 대장의 열의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설사나 변비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부족한 혈액을 채워줍니다. 혈액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과 같은 이 혈구가 45% 정도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55%가 혈장액인데요. 이 혈장액의 90%가 물입니다. 그래서 혈액이 부족할 때는 이런 혈구의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혈장의 볼륨을 늘려서 혈액의 전체적인 양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혈액 속에 미네랄과 알부민이 부족하면 삼투압에 의해서 혈관 밖으로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혈액량이 줄어들게 되죠. 이 중에 미네랄이 4분의 3, 알부민이 4분의 1을 담당하고요. 미네랄 중에서도 나트륨이 4분의 3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혈액의 볼륨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손쉽고 좋은 방법이 바로 천연 미네랄의 공급원인 소금물입니다. 그리고 이 혈액량이 충분히 유지가 될 때 혈압이 안정적인데요. 그래서 소금물은 저혈압에도 드시지만 고혈압에도 도움이 돼요. 혈액이 부족하면 히스타민 분비가 늘어나서 모세 혈관이 확장되면서 상대적으로 동맥의 혈액량은 감소해서 저혈압이 와요. 또 혈액이 부족하면 항이뇨 호르몬인 바소프레신의 분비가 늘어나서 신장에서 수분의 재흡수가 늘어나고요. 혈압과 체액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나트륨의 재흡수를 늘려서 수분을 저류시켜 혈압을 올립니다. 소금은 혈압을 올린다고 알고 있어서 혈압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저염식을 하시죠. 혈압이 있는 분들은 소금물을 마시면 처음에는 혈압이 올라가지만 차츰 항상성이 회복되면서 혈압이 안정적으로 돼요.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저염식을 하게 되면 이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너무 과활성화되면서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적당한 소금물을 섭취를 하는 것이 혈압을 조절하는 데는 훨씬 더 좋습니다. 또 소금이 부족하게 되면 물이 부족해지고 또 물이 부족해지면 혈액과 체액이 탁해지면서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염증이 잘 생기고요. 또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그래서 혈액이 부족해져서 손발이 차고 몸이 냉한 분들은 소금물을 꾸준하게 드시게 되면 이 혈액순환도 잘 되고 대사가 원활해지면서 또 체온 조절도 잘 되고 손발도 따뜻해져요. 제가 소금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영양요법 할 때 항상 소금물을 추천을 드리니까 어떤 소금이 좋은지를 무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소금차로 드시는 소금은 약국 전용 제품으로 판매하는 셀링 헤엄이라는 제품을 가장 많이 추천을 드려요.
셀링 해염은 청정 지역인 뉴질랜드에서 미세 플라스틱과 중금속을 정제한 천일염을 다시 한번 정제를 했기 때문에 요즘 천일염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어요. 좋은 소금을 소개하는 광고를 보면 미네랄 함량을 많이 강조를 하죠. 물론 미네랄 함량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우리 몸의 내부 장기들의 소통과 균형을 맞춰서 이 소금이 들어왔을 때 이들을 잘 흡수를 해서 몸에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겠죠. 셀링 해염을 소금차로 마셔보면 일반 소금물에 비해서 훨씬 더 목넘김이 부드럽고 속이 편안해지는데요. 그 이유가 셀링 해염에는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도와주고 신장의 기능을 도와서 체액을 생성하고 노폐물이나 독소의 배출을 도와주는 데 쓰이는 다래나 앵두, 송화, 오가피, 미감과 같은 천연 식물성 원료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간을 편안하게 해서 안정화시켜주고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간의 배출 작용을 도와주는 아사이드리도 들어있어서 소금만 들어있는 단일 제품에 비해서 훨씬 더 흡수가 잘 되고 이용이 잘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물 500ml에 요 해염 2포를 넣으면 염도가 0.7% 정도가 나오는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드시면 굉장히 짜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염식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처음에 드실 때는 물 300이나 500에 요 해염을 반 포를 넣어 보시고요. 간을 보시면서 내 입맛에 맞게 소금을 더 추가를 해서 드시면 되고요. 또 적응이 되면 소금의 양을 조금씩 더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장이 시간당 물을 걸러내는 양이 500ml 정도가 되니까요. 이런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벌컥 원샷 하지 마시고 천천히 여러 번에 나눠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물을 마시는 방법과 그리고 또 처음 소금물을 드실 때 나타날 수 있는 불편한 증상들에 대한 내용은 이 영상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소금물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먼저 꼭 한번 읽어보시고 시작을 하세요.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소금물을 드시면서 가장 많이 좋아지는 점이 첫 번째는 소화가 잘 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피부가 좋아지는 거,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배변 활동이 좋아지고요. 네 번째는 혈 부족을 개선해 준다는 겁니다. 건강은 습관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잘못된 습관 때문에 건강이 나빠졌는데 그 습관은 바꾸지 않고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는다고 해서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요. 이런 소금물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씩 바꿔가면서 내 몸을 보살펴가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지혜로운 정약사 다음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를 갖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